1번입니다. 가로 1번. 21류하고 23류 분류 체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여기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지금 보면 21류하고 23류에는 뭐가 품목 분류가 되는지 우리가 표제를 살펴봤고 4단위 호의 개수로 따져보면 22류가 9개, 23류가 9개예요. 즉 18개의 호를 10점을 배점하는 겁니다. 결론은 호의 용어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괜히 기운이 뻗쳐가지고 주규정을 쓴다던가 이러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에 지장을 미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의 개수를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4단위 호부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강류에 4단위 호가 몇 개 있는지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건데 18개 쓰는데 10점 줬다? 그러면 호의 용어 쓰고 내가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감은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호의 용어 18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23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호의 용어가. 자, 첫 번째 문제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분류 체계에 대해서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류 체계. 지금 얘가 1번에 1. 자, 물론 분류 체계에서 가장 우리 관세율표가 좋아하는 분류 체계는 부 또는 류, 주 혹은 호의 용어. 이걸 제일 좋아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소호의 용어, 국내주, 소호 의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통칙. 그 다음에 때로는 HS 해설서. 자, 해설서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부 또는 류의 총설이라고 합니다. 총설. 자, 부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이걸 총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해설. 아무래도 분류 체계니까 이쪽 걸 써먹게끔 하겠죠. 그래서 분류 체계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요 두 개의 분류 체계가 제일 중요하죠. 통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하고. 자, 그래서 지금 분류 체계는 호의 용어라는 분류 체계를 쓰시오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 균질화한 물품에 대해서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공통되는 것들 묶으시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 묶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균질화한 조제품. (1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뭐 여러 가지 하네요. 아주 그냥. 예. 자, 4부에 해당하는 국내주 같은 경우에는 17류 국내주 1, 그 다음에 20류 국내주 1. 자, 이거 두 개입니다. 자, 근데 관세율표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는 국내주는 총 9개입니다. 9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국내주라는 테마로 내기가 상당히 좋죠. 물론 배점은 10점보다는 커지죠. 9개나 되니까 국내주가. 자, 국내주를 다 한번 나열을 해보면 37류. 국내주에 1에서부터 3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4류에 국내주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류에 국내주 1이 있고 91류에 국내주 1에서부터 2가 있습니다. 둘, 셋, 넷, 일곱, 여덟, 9개 맞네요. 네. 자, 이렇게 9개가 총 관세율표에 걸쳐서 있는 국내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것은 이 친구들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분류 체계인 거죠. 국내 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소매형 세트 물품. 아주 지겹게 우리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규정을 쓰시오. 소호주 그 다음에 류주 이걸 섞었습니다. 특히나 17류 소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로우 슈거라고 해서 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소호주 치고는. 자, 그래서 주규정이니까 이것도 패턴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다. 성격별로.